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오늘은 120회 서술 3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읽어보면서 각 문항당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번 자연함수비 50%, 비중이 2.7이고 포화된 점성토층이 8m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자 여기서 잠시만요. 자연함수비 WN이나 아니면 W0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비중은 GS는 2.7이고 포화됐다 S는 1, 그리고 8m는 H0라고 쓰겠습니다. 지방 계량을 실시하여 1차 암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TP라고 할게요. TP는 1.5년, 1차 암밀 치마량은 150cm가 예측된다. SF 또는 S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계량 후 현 시점에서의 함수비가 W1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압축 지수가 0.0이라고 할 때인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A번 지방 계량 후 현 시점에서의, 현 시점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의 평균 암밀도, 그리고 1차 암밀 완료 후 간극비, 요 중간 두 번째 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C 1차 암밀 완료 후 5년 경과 시 2차 암밀 치마량, 가운데 줄보다도 5년이 더 경과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번 표준 관입 시험으로 측정한 N값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N값의 주된 보정 항목과 보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번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터널 구조물의 지진 하중에 대한 피해 형태와 안정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번 낙동강 하구 지역의 대구경 장대 현장 타설 말뚝 시공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적인 설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5번 평야지대를 통과하는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왕복 6차로 도로로 확장하고자 한다. 공사 기간이 짧고 재료의 수급이 불리한 공사 구간에 가장 적용이 유리한 연합지반 처리 공법과 설계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번 지하수의 상승 또는 지표수 침투에 의한 옹벽 붕괴 사고의 메커니즘, 배수제의 설치 효과, 그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은 계산 문제가 현재 시점도 있고 1차 암밀 완료 시점도 있고 또 지방 계량 후 현 시점이라는, 그럼 좀 문구가 좀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 치고는 중간 정도 이상의 난이도였지만은 나머지 표준 관입 시험, 터널 동적 해석, 그 다음에 현장 타설 말뚝, 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옹벽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2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고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굳이 난이도를 평가를 하자면은 중에서 하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연함수비, 지방 계량을 시작하기 처음 이제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비중 GS는 2.7, S는 1, H0는 8m. 그 다음에 1차 암밀이 완료되는데, 그러니까 TP의 시점을 말합니다. 1.5년, 그 다음에 SF는 150cm. 그 다음에 지방 계량 후 현 시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사이에 있는 건지 혹은 두 번째 줄 이후에 있는 건지 헷갈리지만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함수비 W1이 36%이고 2차 압축 지수가 0.02일 때.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방 계량 후 현 시점, 지방 계량 후 현 시점, 요때의 평균 암밀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1번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요 W1, 그러니까 지방 계량 후 현 시점은 1차 암밀 이전이라는 것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암밀도는 SF분의 SP로 구합니다. 그래서 SF는 150c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SP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문제인데요. 그 간극비를 이용한 암밀 치마량을 산정할 때
H0분의 델타 H, 그러니까 요거는 SP가 되겠죠. 요거는 1 플러스 E0분의 델타 E인데요. 처음에 E0는 첫 번째 줄에 요 S와 요 공식으로 산정을 해내고요. 델타 E는 E0-E1이기 때문에 요 E1은 요걸로 구해냅니다. 요 함수비로. 그래서 요 각 항을 델타 E와 E1을 구하고 델타 E를 구하고 E0를 구하면은 요 SP 값이 나오고요. SP 값이 나오면은 몇 프로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시기의 문제를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사실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S equal WGS라는 지방공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과 요 기본 공식만 알고 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차 안밀 완료 후 간극비 EP. 이것도 마찬가지로 H0분의 EP는 1 플러스 E0분의 델타 E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5년 경과시이기 때문에 5년 경과시는 처음에 1차 안밀 완료까지 1.5년이기 때문에 1.5년 더하기 5년에서 6.5년이다. 요 개념하고 2차 안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부연 설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W0가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간극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안밀 완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EP라든지 E1을 구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E 값을 구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창에 삼술사라고 치시면은요, 120회 시험이 끝난 며칠 이후에 이분께서 직접 풀이를 해서 올려둔 게 있으니까요, 이분이 풀이하신 걸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처럼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강평을 하고 계시니까요, 제 것과 병행해서 같이 보신다면은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풀게요. 표준간입시험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n값의 주된 보정 항목과 보정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은 60은 C 유회로 셈공을 곱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효 응력, 그리고 해머의 효율, 그 다음에 로드 길이, 샘플러의 종류, 그 다음에 공경입니다. 시험에 사용된 혹은 시험 시 작용했던 유용력이라든지 공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 규격에 따라 보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각 항목별로 공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n값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온다거나 그런 부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n값을 이렇게 보정을 해야 되고, 그 아래에 공식들이 기억나시면 쓰시고요. 아니면은 공식을 안 쓰셔도 되고, 요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n값이 어떻게 발생되므로 어떻게 보정한다라는 흐름만 가져가시면은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거의 한 페이지만 쓰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SPT 시험 방법이라든지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특징, 그리고 SPT 시험의 목적이라든지 활용성, 그 다음에 설계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같이 쓰셔야 기본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터널 구조물의 지진 하중에 의한 피해 형태. 피해 형태인데 요거를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쓰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대제목을 나눌 것 같아요. 자, 피해 형태라고 대제목을 쓴 다음에 1. 갱구부, 그 다음 2번 터널부, 혹은 3번 구조물 접속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갱구부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사면이라든지 옹벽 문제가 생기고, 터널은 저토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확폭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부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단순히 피해 형태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본인이 정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채점관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겠죠. 그럼 논리적이고 그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능력이 있구나라고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주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 요 두 번째 문제, 안정성 검토. 요거는 119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안정성 검토라고 하지만은 흐름을 가져가자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집안 조사를 해서 터널 설계를 하려면은 집안 조사를 뭐 시추부터 해서 물리 탐사, 물리 검출, 동적 시험 이런 것을 한다라고 줄줄줄 썰을 푸른 다음에요. 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갱구부 설계는 어떻게 하고 터널 본체부 설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응답 변이법이라든지 뭐 정적 변이법, 유사 정적 해석으로 갱구부 설계, 동적 변이법으로 터널 설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터널이랑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상화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답은 뻔한데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냐에 따라 점수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차만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흐름, 그 다음에 왁구를 서브노트 정리하실 때도 항상 이런 왁구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낙동강 하구 지역에 현장 타설 말뚝을 계획하고 있고 경제적인 설계 절차 하면은 LRFD를 조금 섞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3페이지를 다 쓸까?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낙동강 하구 지역에 대한 지층 조건을 우선 설정을 할 것 같아요. 상부 매립층, 하부 점성토층 해서 지층 조건에 대해 설정을 하고 집안 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기반함층까지는 무조건 집안 조사를 한다든지 시추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물리 탐사, 검층 이런 식으로 집안 조사의 첫 번째 대제목을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 설계 절차가 나옵니다. 기존의 말뚝의 지지력은 뭐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요 개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흐름을 가져가냐, 시공시 유의사항까지 나옵니다. 그 시공시 유의사항에서는 현장 타설 말뚝이기 때문에 공벽 안정 조건이라든지 슬라임 처리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져간다? 품질 관리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현장 타설 말뚝의 지지력 검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전도 판단 방법까지. 단순히 문제는 설계 절차 요 가운데 것만 물어봤지만은 전후까지 해서 나는 설계뿐만이 아니고 집안조사 계획부터 시공관리, 품질관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토지기술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뻔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냐 아니면은 어떻게 왁구를 잡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던 그런 교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 공사기간이 짧고 재료 수급이 불리한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나머지 연약지반 처리 공법, 설계 주의사항,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그림에 대한 이제 흐름만 있으면 되죠. 운영직인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공법 선정이라든지 뭐 유의사항, 화면 활동이라든지 추가적인 치마의 문제 혹은 이런 변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감만 잡고 이 앞에 문제는 앞서 2, 3, 4번과 마찬가지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 문제입니다. 연약지반 처리 공법과 설계 주의사항이라는 요거를 묶어 쓰셔도 되고 뭐 따로 쓰셔도 되는데 요 세부 내용으로는 마찬가지로 집안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운영 중인 여기서도 집안조사를 해서 집안 물성지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흐름이 돼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안조사 계획은 기존 도로 그리고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리 탐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설계시는 공법의 선정이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고 재료 수급이 불리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CP라든지 혹은 성토, 지지, 말뚝 요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공법을 적용을 했을 때 지지력이라든지 치마, 그 다음에 시공시 조건,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시공 단계를 모델링을 해서 기존 운영 중인 도로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은 시공 중 안전 문제라든지 계측이겠죠. 그리고 시공 완료 후에는 재하 시험이라든지 뭐 지지력에 대한 검증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면 됩니다. 5번 문제도 똑같이 너무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또 점수를 받기 어렵겠지만은 점수를 그래도 기본 이상 받으시려면요, 답안을 쓰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만 본인이 딱 가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보기가 좋고, 아, 이 사람은 뭐 흐름이 좋고 이제 정리가 잘 됐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6번 볼게요. 지하수의 상승 또는 지표수 침투에 의한 옹벽 붕괴 사고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배수재 설치 효과, 방지 대책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옹벽 배면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감마 T에서 감마 서브와 그리고 침투압이 아니고 수압이 발생되죠. 전도의 안전율 조건에서 수압이 적용하고 활동에서 뭐 수압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붕괴 사고가 이어진다 라는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재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연직 배수재를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등 수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압이 작용을 한다. 요 연직 배수재인 경우는. 근데 이렇게 경사 배수인 경우는 등 수도선이 일자기 때문에 이제 수압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준다면 뭐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지 대책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요도를 하나 딱 그린 다음에 뭐 여기는 지표수 차단 디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필터제와 골재, 그 다음에 유공관도 설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수구멍을 둔다. 그 다음에 뭐 전면부에도 이렇게 둔다. 이런 그림과 함께 설명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6번도 뭐 상당히 뻔한 문제예요. 옹벽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텐데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혹시나 칸이 남으면은 이제 엑스트라로 조금 쓰면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교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1번 문제를 제외하고 2번, 3번, 4, 5, 6번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흐름을 가져가고 왔고 엑스트라를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는 내 문제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